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오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현재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모든 것들이 평범했던 제가 한때 특별한 신부가 되리라 기대했던 날이 있어요. 바로 그 남자를 만난 순간부터였죠. 당시 직업 특성상 다양한 직군의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았는데 5년 전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뛰어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던 스타트업 대표님이었죠. 처음에는 일적으로 만나 일 얘기만 하다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자친구의 집안은 꽤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그쪽 집안에서 나를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번 인사를 하러 오라는 얘기를 들었네요. 저를 만나자마자 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본론부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각으로 만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현재 직업은 정규직이고, 네, 정규직입니다. 정년 보장은 되어 있고, 네, 웬만하면 다 정년까지 다니는 분위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다닐 예정인가? 가능하면 다니고 싶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일정한 편이고, 네, 야근은 없습니다. 대부분 정시 퇴근하고 있어요. 만약 아이 낳고 살림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직접 관둘 수 있겠어?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면 관둘 생각도 있습니다. 아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집안 어르신께서 공무원이라 들었는데? 그럼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겠네? 네,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전혀요. 당연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집안이니까 뭐든지 숫자와 결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습관이 되어서 말이야. 집안의 가풍이다 생각하고 좋게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네. 네, 저는 좋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네. 자주 보면 좋겠어? 저도 자주 뵙고 싶어요. 어머님의 성격은 직설적이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저로서는 더 좋더라고요. 빙빙 둘러 말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체면 차리느라 궁금한 걸 물어보지 못하고 뒤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저희는 더욱 진지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가족을 알게 되니 급격하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얼른 아이를 낳고 싶다는 뜻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할 거면 조금이라도 일찍 하자고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암묵적으로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주말에 시간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잠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자기한테 할 말이 있으신가 봐. 설마 결혼 반대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비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어. 그래? 어떤 얘기를 하실지 떨리네. 혹시 자기는 아는 거 없어? 아마도 자기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실 거야. 깜짝 놀랄 이야기? 가보면 알아. 교제 중일 때는 한없이 따뜻하다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냉정하게 바뀌고 만다는 시부모님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날 유독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 헤어져 달라고 돈 봉투를 내밀면 어쩌지?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야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헤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반항을 해야 하는 건지 혼자서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만나러 가게 되었죠. 역시나 어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결혼 준비하고 싶다면서? 네, 허락해 주신다면 천천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 허락에 뭐가 필요해?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나야말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워낙 도련님같이 곱게 키운 애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쓸모가 없을지도 몰라. 반품은 안 되니까 명심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야.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단 각자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을 알아보려고 해요. 집 구할 돈은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첫 출발을 대출로 시작하면 버겁지 않겠어? 애도 낳아야 하고 직장을 관둬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대출 받지 말고 돈 아껴. 강남 쪽이면 서로 직장에서 가깝잖아? 강남은 너무 비싸서요. 강남 아파트 마련해 놨으니 걱정 말고 몸만 오면 돼. 네? 부담스러울까봐 처음부터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니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아들 집 한 채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 환영은 해줘야지 않겠어?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치로 받고 평생 갚아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며. 적어도 너희는 빚은 짓지 않고 출발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니까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해요, 어머님. 죄송하기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만 하면 돼. 싸우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양보하고 아껴주면서. 명심할게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좋은 며느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쇼킹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대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라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신혼집이고 대출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아끼고 모아도 입성할 수 없는 곳이 강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찬스로 신혼을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호강을 누리게 되다니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예비 남편을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친구들이 더 날뛰며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야, 혹시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오라고 하진 않디? 이불 빨래, 커튼 빨래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시더라고. 이야, 정말 유니콘이네. 강남 아파트를 딱 준비해줄 정도면 집안에 돈이 좀 있다는 건데.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했지? 나중에 네 예비 남편이 그 사업 물려받으면 그야말로 대박이겠네. 너 진짜 땡 잡은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다들 뭐라는 줄 알아? 잘난 아들 나한테 보냈으니 당연히 합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지금 놀러 오셔서 며칠 안 가고 계셔.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나가 있잖아. 갑자기 합가를 하자고 하셨다고? 아들 돈으로 집을 샀으니 본인 집이랑 마찬가지라 이거지. 사실은 대출이 가득 있어서 같이 갚아나가는 건데 말이야. 아휴,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아무튼 부럽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생신이 되었을 땐 제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생신상도 차려드렸네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니? 하시면서 내심 좋으셨는지 생신상을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음식 맛도 좋네.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직 어머니께 배울 게 많아요.
앞으로 어머님 생신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맡겨만 주세요.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참 허전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니 아주 활기가 생기네? 고마워. 앞으로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예식 날짜를 정하고 상견례를 하고 수드메 업체를 정하고 신혼여행지를 고르면서 예비 남편과 단 한 번도 마찰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청첩장까지 인쇄가 되고 어느새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이제는 서로 경제적인 상황을 전부 오픈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온 적금과 펀드, 그리고 혼자 살고 있었던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혼자 살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적당한 가격에 처분을 하든 아니면 적당한 세입자를 구해 월세를 줄 계획이었죠. 어느새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미리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는 1203이야. 아들 생일이지. 그 안에 집 문서, 땅 문서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 하나 더? 저한테 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우리 집 안주인이잖니? 인생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사고라도 당하거나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아들 하나 있는 건 돈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내가 일러줘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잘 기억해놔. 우리가 어렵게 모은 재산이니 잘 지켜야 하지 않겠어? 네, 꼭 기억해 둘게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건 없고? 슬슬 잘 풀리고 있어요. 다 어머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래, 너희라도 잘 풀려서 다행이네. 왜요? 어머님 요새 안 풀리는 일 있으세요? 네 시아버지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그렇지. 사고요? 주제도 모르고 자꾸 일을 크게 벌리니까. 이번에는 글쎄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린댄다. 아휴, 이 나이쯤 되면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하는데 워낙 그 양반이 욕심이 가득해서 내 말이 듣지도 않네.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힘든 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일을 벌리니까 내 기분이 어떻겠어. 아무튼 그 인간은 만족이라는 거는 없는 사람이야. 사업 규모 늘리시려면 돈도 많이 드실 텐데 가뜩이나 저희 신혼집 마련해 주시느라 큰돈 쓰셨을 텐데 힘들진 않으세요? 사업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한테 조금씩 빌리거나 정안되면 대출 받아야지 뭐 어쩔 수 있냐.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규모를 늘린 건데 차마 그만두라고는 못하겠더라. 사실 그 양반이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도울 순 없을까요? 됐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며느리한테 손 벌릴 순 없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너한테는 그냥 우리 상황 알려주고 싶어서 말한 것뿐이야.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가뜩이나 어머니 아버님께 받기만 해서 죄송한데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사실 요즘 사업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걱정이었거든.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니. 잘 됐을 땐 한없이 잘 되다가 망할 때 푹상 망해버리고. 아무튼 내가 그 양반이랑 살면서 한시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 이제는 그냥 내 팔자려니 해야지. 어차피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집 처분하려고 했거든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일찍 처분하고 친정에 머물면 돼요. 일단 사업이 안정돼야 결혼식도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너희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저희 둘이 모아둔 돈으로 충분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전생에 착한 짓을 많이 했나 보구나.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은 걸 보면.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제가 오히려 해드릴 수 있는 게 생겨서 기뻐요.
저희 신혼집을 마련하시느라 사업 자금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약소하지만 사업하시는 데 쓰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친정에 머물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예물, 예단 이런 걸 전부 생략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 다 하게 되더라고요.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다는 친구들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부잣집 시댁에 시집을 가는데 초라하게 예단을 준비할 순 없잖아요. 좀 무리하더라도 후회 없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단 리스트를 적어서 저에게 직접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로서는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강남에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시는데 이 정도면 약소한 편이지 생각하며 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가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허리가 휠 정도로 준비를 했네요. 솔직히 과하다고 털어놓고 싶어도 서로 감정 상하는 부분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주로 참고 희생했던 것 같아요. 집을 생각하면 절로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워낙 명품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선물을 하더라도 최상급을 준비해야 기쁘게 받아들이셨죠. 워낙 살아온 환경이 그러신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분명 저희 일에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쿨한 성격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만 하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퇴근했니? 네, 방금 퇴근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땡땡 백화점에 좀 들러서 디저트 좀 사올래? 무슨 디저트요? 거기 새로 생긴 무슨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하던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사갈게요. 그래, 오는 김에 저녁도 같이 먹자. 저녁으로 먹을 거 제가 사갈까요? 그럼 백화점 간 김에 먹을 것도 좀 사다 줄래? 아, 내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져서 통 잠을 못 봐서 말이야. 네, 그럴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한 번에 적어서 보내줄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뭘 사들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하시더니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시는데 어쩔 때는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 장을 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시댁에 가서 저녁해서 차려드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설거지까지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서 씻으면 어느새 12시가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준비할 것도 많은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매일 부르시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마음도 모르고 해맑은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맞는 며느리가 내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앞으로도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 너도 나랑 같이 있으니까 즐겁고 좋지? 네, 그럼요, 어머님. 우리 내일은 간만에 만두해 먹을까? 재료 좀 사올래? 직접 해먹는다고요? 금방 하지 뭘. 사먹는 건 맛이 없어서 그래. 네, 그럼요. 제가 내일 재료 준비해 올게요. 그래, 준비하는 김에 냉장고 비웠으니 좀 채워넣어 줄래? 내 취향 잘 알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저는 뱁새처럼 짧은 다리로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때로는 이런 저의 모습이 스스로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쩌면 평생 동안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좀 없이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예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남들은 갖지 못해 안달인 것들을 가진 채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겨운 것 같아서 묵묵히 입을 다물고 준비했어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게 인생의 순리라고 배웠기에 받아들였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결혼 준비도 어느새 끝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 예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을 때 그날은 저와 예비 남편이 강남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얼른 제가 살 공간을 보고 싶었어요. 나름 인테리어 사이트를 뒤지며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예쁘게 집을 꾸밀 수 있을까 머릿속에 전부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너무 설레서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였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마도 입주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줄 알고 불이 나게 달려갔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차 한 잔을 내어주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할 말을 바로 직설적으로 하시는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더니 뒤늦게 입을 여셨어요. 짐은 다 쌌니? 네, 다 준비됐어요. 이제 이사만 하면 돼요. 짐 많이 가져올 필요 없을 거야. 대충 용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안 그래도 필요 없는 것들은 많이 비워냈어요. 아주 간소하게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거니까 더 새 것도 없을 테니 얼마나 편하고 좋니? 네, 둘이 같이 사는 거니까 이제 살면서 치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나는 우리 다 같이 사는 거 말하는 건데? 어디서요? 어디긴 여기 있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마련해주신 신혼집 입주 날이잖아요. 어디 신혼집? 강남 아파트요. 내가 그랬어? 네? 갑자기 왜 말을 바꾸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바꾸다니 내가?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줄 알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표정이 너무 순진무구하셔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렸죠.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강남 아파트 신혼집으로 해놨으니 걱정 말고 결혼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입주 날이었잖아요. 그건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래, 언젠가 내가 해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도 얘기했잖아? 우리 요즘 사업 사정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나도 네가 내 말을 알아두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혼집을 없던 걸로 하자는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여태껏 제가 여쭤봤을 때도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요. 그럼 뭐 내가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너희한테 강남의 아파트를 떡하니 해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살든 뭐가 중요하겠니? 어차피 거처를 마련된 거잖아. 빚을 지게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우리 집에 살면서 조금씩 모아서 나가면 되지. 얘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말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말을 바꾸다니?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걸 가지고 나한테 그래? 저는 똑똑히 들었다고요. 왜 거짓말하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말 대꾸 하는 거니? 그럼 강남 아파트는요? 분명 준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그건 없었던 거였어요? 강남 아파트? 다 뻥이지. 네? 뭐라고요? 합가해라. 시어머니가 합가하자면 하는 거지. 너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아무튼 얘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 그럼 여태껏 저를 속이신 거네요? 그게 왜 속인 거야?
아주 웃기는 애네. 너 설마 강남 집 하나 때문에 우리 집에 시집 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분명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애초부터 합가를 하자고 하셨으면 저는 묵묵히 그러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더러 신혼집 구해주겠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합가를 하자고 하시니까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러니? 합가하면서 같이 살면 좋은 거지. 그리고 강남 아파트? 그럼 내가 나중에 차차 해줄 테니 걱정 마라.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니?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합가로 이어지게 하려고 작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거 사기 결혼인 거 몰라요? 미쳤어. 누가 사기 결혼이래? 막말로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게 가당키나 해? 잘난 아들 데리고 갈 작정이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결혼식 일주일 남만한 게 뭘 어쩌자고? 지금 결혼식이 문제예요? 저를 속이신 거잖아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럼 강남 아파트가 꽁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 그게 도둑놈 심보지. 도둑놈 심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우리 아들 너 같은 애한테 보낼 생각 없다. 싫으면 결혼 취소해. 그럼 제가 벌벌 떨 줄 알았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껏 드린 거 다 토해내세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토해낼 게 어딨어? 어이없네. 이거 완전 사기꾼 집안이잖아. 뭐 사기꾼? 야, 너 말 다 했어? 말 다 못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흥분한 나머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네요. 합가? 미친년, 네 며느리 새로 알아봐. 어머, 얘가 진짜 미쳤나? 여태껏 제가 그 집안에 해다 바친 것들을 생각하니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건 없었다고 했으면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서 막판에 합가라뇨.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으면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예비 남편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뒤 만나자마자 쏟아냈어요. 당장 말해. 네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말하라고. 자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입주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합가하자고 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것만 대답해. 강남 아파트 신혼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나도 자기랑 같이 신혼집 들어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가 있었겠어. 마지막 기회야. 솔직히 말해. 부부간에는 신뢰가 우선인데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곤란해. 자기, 일단 진정하자. 시원한 거 마시러 갈까? 내가 다 알아내는 수가 있어. 나중에 실망하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줘. 세상에 거짓말 없는 거 알지? 지금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하면 나는 지금 당장 너랑 파혼할 거니까 잘 생각해.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갈 생각이었어?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신혼집을 마련해준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바뀌길래 물어보니 아직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는 거야. 곧 해결할 거라고 하시길래 나는 그걸 믿고 있었어. 너랑 헤어지기가 너무 싫고 결혼까지 하고 싶으니까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신혼집에 애초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네? 그치만 아버지 사업 잘 되고 너가 합가 생활을 잘하면 강남 아파트 진짜 해주기로 하셨어. 이건 진짜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내가 꼭 자기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게.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자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이제 결혼식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청첩장도 다 돌렸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하객들 헛걸음하게 할 순 없잖아. 어? 너는 나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미리 알렸어야지. 미안해.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혼란스러웠던 저는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집에 도착해 친정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몇 시간 후 겨우 진정하고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했더니 친정 부모님은 어쩜 그런 집안이 다 있냐며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혼자 방 안에 갇혀서 울기만 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결국에는 핸드폰을 꺼놓게 됐네요. 당연히 그런 집안과는 연을 끊고 파혼을 한 게 맞는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식 일주일 남은 시점에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파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가능하다면 혼자서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필 결혼 일주일 전에 합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제가 차마 결혼식을 취소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 것 같아서 더 괘씸했어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저를 평생 조종하고 싶었던 거겠죠.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틀 내내 잠도 못 자고 생각만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남의 시선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파혼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지 알고 있으니 더 두려웠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더 이상 그 집안에 며느리로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멱살까지 잡은 마당에 어떻게 그 집안과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파혼을 하기 위해서 꼭 정리해야 할 게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제가 여태껏 그 집안에 갖다 바친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집안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리 잘 사는 집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식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줄 형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예비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며느리를 꼼짝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한없이 저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업도 하고 그럭저럭 잘 산다고 하니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실체를 알아버리고 나니까 그 집안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서서히 정리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통보했어요. 우리 파혼하자. 도저히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은 못하겠어. 자기야, 잠수 타다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는 법이 어딨어. 나랑 계속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왜? 작전이 실패해서 당황스러워? 그리고 내가 너희 집안에 갖다 바친 돈 전부 돌려받을 거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을 거니까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헛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라고. 그 돈 내가 줄게. 그러니까 파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겠어? 그 돈 줄 능력은 되고? 뭐라고? 알아보니까 너
너 지금 하는 사업도 많이 휘청이고 있던데 돈 아껴야지. 사업이 원래 다 그래. 알잖아. 아무튼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취소는 내가 할게. 그리고 하객들한테는 각자 이야기하는 걸로 해. 진짜 이럴 거야? 이대로 헤어지겠다고? 결혼식 5일 앞두고? 그리고 앞으로 본 일 없도록 하자. 얼굴조차 보기 싫으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 하나 못 해줬다고 파혼하자는 거야? 물론 엄마가 말을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결혼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하더라도 양보하고 이해해주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인 거잖아. 꼭 강남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조금씩 모아서 천천히 이사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속물처럼 굴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파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잘못 파악했어. 나는 그냥 너 자체가 너무 싫고 너희 집안 자체가 너무 경멸스럽다고. 애초에 며느리 하나 쥐락펴락할 생각에 강남 아파트 공략 내걸었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게 전형적인 사기꾼 마인드라서 싫다는 거야. 애초에 거짓없이 진행됐다면 이렇게 파혼할 일도 없었겠지. 아무튼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차마 잘 살라는 말은 못하겠다. 하지만 이것만 당부할게. 다음 여자한테는 절대 그러지 마. 그러다가 또 파혼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후로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취소하고 비행기 티켓도 취소하고 예약한 호텔도 전부 취소했네요.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파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막상 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만약 실체를 알고 나서 꾸역꾸역 직장에 입장을 했으면 그때부터 제 지옥문이 열렸을 것 같은데 그 문을 제 스스로 닫아버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식장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러 달려왔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아닌 사람을 꼭 만나야 되나 싶었는데 집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뜸 저를 보더니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귀엽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해야겠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더러 결혼 취소하라고 했었잖아요. 나는 네가 다 이해해줄 줄 알았다. 착하고 성숙한 애라서 다 받아들일 줄 알았어. 미리 말을 못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니까 다 양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집까지 찾아오시는 거 불쾌하네요. 희만 가두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방 안에 콕 들어박혔어. 울고 난리가 났어. 결혼식이 코앞인데 파혼을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너도 파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니. 내 말은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란 얘기야. 무턱대고 취소만 하지 말고 일단 식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는 거잖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몇 년 만난 사람과 인연을 단칼에 자를 수가 있어. 자꾸 파혼에 대해서 제 탓을 하시는데 저는 피해자예요. 사기 결혼에 당할 뻔한 거라고요. 너는 무슨 말이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사기꾼이야? 그리고 내가 못할 말 했어? 며느리랑 합가하면 살림도 가르쳐주고 가까워질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꺼낸 거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 결혼 준비 시작할 때 아파트 신혼집 마련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파트 얘기는 쏙 들어가고 합가 얘기를 꺼내시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물론 제가 어머니 멱살 잡고 욕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럴 거면 제가 살던 집을 팔지 않았을 거고 그 집을 신혼집으로 썼겠죠.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마치 합가가 최종 목표였던 것처럼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였잖아요. 있지도 않은 강남 아파트 얘기 꺼내시면서 저한테 충성하게 바라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거짓말 하나로 인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귀한 때 시집 보내는데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노후자금까지 끌어다가 저한테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그대로 어머님한테 드렸고요. 어머님이야말로 꽁으로 제 돈 다 얻어내시고 합격까지 원하시는 건 너무 양심 없는 행동 아닌가요?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합가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줄 알았어.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랑 합가하면서 살림도 많이 배웠어. 지금까지 그거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말이 안 통하네요. 아무튼 저는 절대로 어머님이랑 가족이 될 생각 없고요. 그냥 새 며느리 알아보세요. 순종적이고 합가도 가능한 그런 며느리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들이 파혼했다는 얘기를 하니.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분이 결혼식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한테 합가 통보를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달라요.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당장의 제 행복이 더 소중해서 하객들에게 전부 알렸어요.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또 만날 수 없다는 걸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저 지금 변호사 상담 중이거든요. 정리할 건 깔끔하게 정리하셔야죠. 뭐? 변호사? 제가 드린 것들 전부 다 돌려주셔야죠. 이제는 제가 그 집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네가 줘놓고 이제 와서 뺏는 게 어딨어. 사회적 위치도 있으신 분이 왜 제가 좀 푼돈에 벌벌 떠세요? 혹시 돈이 아쉬우세요? 아무튼 이제는 돈 주신다는 연락만 받을게요. 그 외에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신혼여행을 가겠다며 휴가까지 받아놨는데 그것마저 취소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려니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제 파혼 소식을 들은 부장님은 저에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푹 쉬고 오라고 휴가까지 주셨지만 저는 꾸역꾸역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일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물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울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과의 추억이 정말 많더라고요.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전부 그 사람의 기억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사람 하나를 지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뒤늦게 정리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사진 액자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사진 속의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한 신랑 신부가 되어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 앞날에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친구들도 차마 저에게 파혼 이유를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배려해준 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네요. 그 뒤로 저는 법적으로 고소해서 결국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집에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긴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파혼을 한 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식장까지 어영부영 들어갈 뻔했던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저에게 파혼을 하는 것도 용기라며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참 웃긴 것 같아요. 넉넉 잡아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마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헤어지게 된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처럼 결혼식 5일을 앞두고 파혼하게 된 건 정말 드문 케이스일 테지만요. 어쨌든 가장 서로 솔직하고 진실해야 될 때가 바로 결혼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멀리서 바라보니
내가 정말 허튼 짓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찰나의 선택으로 인생이 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언제나 최고의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저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네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선택의 순간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라 생각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엇나가는 선택을 하는 순간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파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연애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숨김없고 진실된 사람이라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볼까 합니다. 힘든 시절 다른 분의 사연을 들으며 이겨냈는데 이제는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네요. 우리 모두 힘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사연 꼭 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